19세기 후반,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대규모의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양 문명의 뿌리로 알려진 슈메르 문명입니다. 역사학자 크레이머는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됐다고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필적하는 고고학 발굴이 문화의 불모지라고 불리던 만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 최대의 고고학 발굴로 불리는 홍산 문화. 특히 홍산 문화는 동북아 뿌리 역사의 실체를 밝힐 중요한 열쇠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홍산 문화를 통해 인류 시원 역사와 문화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형 제단, 여신묘, 적석총, 그리고 적석총에서 발견된 다양한 옥기들. 이들의 발견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던 인류 시원 문명이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 고고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20세기 최고의 발견, 홍산 문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홍산 문화는 4대 문명보다 앞선 인류의 뿌리 문화로 밝혀졌다.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홍산 문화를 요하 문명이라 칭하며 그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계 문명사를 다시 쓰게 한 홍산 문화. 과연 홍산 문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리고 홍산 문화를 통해 중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홍산 문화의 실체가 밝혀진다. 홍산 문화의 저자이신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이신 김선주 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홍산 문화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홍산 문화는 요령 지역과 내몽골 동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개된 3,500년부터 거의 8,500년 전까지 한 6,000년 전의 후기 신석기 시대 문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 홍산 문화는 그 이전에 우리가 문명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만리장성 너머의 만주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좁은 의미의 홍산 문화는 기원전 3,500년까지 올라가는 신석기 문화로 내몽골과 요령성의 접경 지역인 적봉이라든지 조양, 능원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유적지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홍산 문화는 요소 일대의 신석기 문화 모두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홍산 문화가 발견된 것은 중국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국인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1908년에 일본의 인류학자인 도리 류조라는 사람이 내몽골 동남부 일대를 조사하던 중에 가장 먼저 홍산 문화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 학자인 리쌍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러 차례 탐구 조사를 한 끝에 내몽골 동남부에 이르러서 신석기 시대에 홍산 문화 유적 여러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홍산 문화에 대한 탐구가 다시 시작된 것은 문화혁명이 끝난 1980년대에 이릅니다. 이때 중국의 역사학계는 홍산 지역을 다시 조사했는데 이때 중국 학자들이 찾아낸 신석기 문명을 비로소 홍산 문화로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산 문화가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우화량 유적지의 발견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옥기 부장묘라든지 제사유구와 그 유물이 합쳐진 대규모의 유적군을 이루는 이러한 우화량 유적의 발견은 지금 말하기를 중국 고고학에서 가장 중대한 발견의 하나라고 손꼽힐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우화량 유적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어떤 것들이기에 그처럼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지금 홍산 문화가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이 우화량 유적지 발견에 의해서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화량 유적지에서 발견된 그 내용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대규모의 대형 제단,
그다음에 여신묘 또 적석청이 한꺼번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적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우리가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신석기 문화라고 했을 때 볼 수 없었던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계급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원시 단계이긴 하지만 고대 국가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놀라운 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대사 혹은 고고학계에서는 문명의 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또 일치는 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말하기를 어떤 도시의 형성이라든지 문자가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청동기가 발명됐다. 이러한 요소를 중요한 문명의 3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요소 외에 어떤 재래의 문화를 보여주는 제단이라든지 신전, 무덤 이러한 것이 한꺼번에 발견됐다는 것도 문명의 수준을 재는 데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홍산 문화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죠. 네. 여신묘가 발견됐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 여신을 모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석기 시대라면 일종의 이제 모계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가장 먼저 나온 종교 행사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제사입니다. 그런데 고대인의 제사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몇 가지로 나눠 본다면 조상에 대한 제사, 또 신에 대한 제사, 하늘에 대한 제사 이러한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에서 꼭 모시는 신의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 하나가 인간의 탄생, 풍요 이러한 것을 주재할 수 있는 신이고 이것은 바로 여성적인 성격을 갖는 지모신이 되겠습니다. 여신이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모든 생육 또 대지, 풍년을 상징합니다. 지모신이야말로 그러니까 가장 큰 생명력을 가진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은 땅을 어머니로 비유하고 아버지를 하늘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화량 유적지의 그 여신묘는 특히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여신묘의 주변에 적석총분이 같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하고 신전이 일치해서 나왔다는 것이 그 다른 곳보다는 더욱더 특이한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화량에서는 여신묘 말고도 대형 제단과 적석총이 발견됐다고 하셨는데요. 예. 홍산인들이 제단이나 적석총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신묘하고 제단하고 적석총이 사실은 같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적석총과 제단이 결합된 것이라는 것도 홍산문화 적석총의 내용에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산 문화에서는 곳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당연히 그곳에서 제단을 만든 이유는 제사를 올렸겠죠. 그런데 홍산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제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형의 제단에서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천단이 해당되죠. 그리고 방형의 적석총에서는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화량 유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삼원 구조로 된 거대한 제천단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길이가 동서로 한 160m, 남북으로 50m나 되는 대형의 제천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는 사상을 담은 어떤 천연 지방형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이러한 천원 지방형 어떤 유적, 제단 유적을 그 천원 지방 사상의 원형이자 북경 천당 구조의 원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산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중시했던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다른 문명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홍산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옥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용봉이라든지 거북, 부엉이 등의 이러한 동물의 옥기도 많이 발견되고 구름형 옥패라든지 방원형의 옥벽 등의 여러 종류가 홍산 문화의 유적지에서는 보이고 있는데요. 홍산 문화의 주인공들은
토기라든지 석기 같은 그 생산 활동과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 기물은 거의 부장하지 않았음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들 그 비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옥기를 부장품으로 하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홍산 문화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신이 물질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관념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옥은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산 문화에서 보듯이 옥 자체를 매장함으로써 영생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 이전에 옥기 문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홍산인들은 왜 옥을 중시했던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보통 중국 상고사를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홍산 문화에는 청동기 이전에 옥기 시대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전부터 옥기 시대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의 2000년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석기, 옥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4단계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것은 후한 때 원강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월절서에 따르면은 풍호자라는 사람이 그 초나라 국왕에게 치국의 도를 얘기하면서 옥기 시대를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에서 보듯이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이에 어떤 고도로 발달된 옥문화를 어떤 표지로 하는 시대에 대해 학자들은 옥기 시대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이 홍산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산 문화를 살펴보면은 홍산 문화는 오히려 중국의 문화라기보다는 배달국과 연관된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산 문화에서는 그 여신묘에서 발견된 곰 형상 조각이라든지 옥 장식 등의 이제 곰 형상이 투영된 여러 유물이 대거 발견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면은 곰 토템을 지닌 옹족과 배달국이 홍산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러니까 즉 홍산 문화는 배달국이 중심이 되어 이룩한 문화로 그 기반 위에 고조선의 초기 문화로 계승되었다고라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우화량 제2지점에서 그 원형 제단과 방형의 돌무지 무덤이, 그러니까 적석총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러한 적석총은 일반적으로 한반도와 만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그 한민족의 전형적인 무덤으로서 후대에 이르러서는 고구려와 초기 백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요하 지역의 최고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흑룡한 문화에서는 세계 최초의 옥 귀걸이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귀걸이가 사용된 것은 유명한 요령성 수암에서 나온 수암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암옥과 유사한 옥 귀걸이가 그것도 흑룡한 문화와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선사유적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외양이 흑룡한 문화의 옥 귀걸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 우화령에서 발견된 단, 그러니까 제단, 묘, 여신묘, 총, 적석총 이러한 삼위일체의 제사 유적구는 원시 문화의 기반 위에 어느 정도는 국가적인 형태를 갖춘 홍상 고국이 출현하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들 주인공은 상제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였고 동방 문화의 삼재 사상을 반영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고 고조선과 동일한 성묘계의 묘장법을 썼습니다. 따라서 홍상 고국이라는 것은 중국인의 문명이라기보다는 고조선의 전 단계인 배달국의 초기 문명국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홍산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중국 학자들은 그 여러 가지 발굴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홍산 문화가 4대 문명이라고 전에 주장되었던 황하 문명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문화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요하 지역이 그 다른 주변의 지역보다 훨씬 앞서서 국가 단계의 조건을 갖춘 문명 사회로 발전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의 발견으로서 중국이 여태까지 주장하였던 황하 중심의 문명 전파론은 결국 철회하게 되었고, 문명이라는 것이 다중심 문화 발전을 하였다라는 다중심 문화 발전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동 지역의 문화가 용산 문화라든지 이런 대문고 문화라는 산동 지역의 문화가 홍산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홍산 문화를 요하 문명, 그러니까 중국의 요하 문명이라 부르면서 이 중국의 요하 문명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보다 앞서는 세계 최고 문명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화문명 탐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중원의 황하 문명과는 애초에 굉장히 이질적인 문명이었던 요하 문명이 중화 문명의 시발점이라는 것으로서, 그렇게 됨으로써 북방 고대 민족이 상고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동북공정과도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이 얻으려 하는 것은 고조선의 정통을 이어받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질적인 목적에서는 중국의 전략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라든지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김선주 박사님 모시고 홍산 문화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홍산 문화를 상징하는 적석청, 제단, 그 여신묘의 제사 유적구는 제천 문화라든지 천자 문화를 포함하는 동이족의 상제 문화, 즉 하나님을 신앙했던 문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산 문화의 주인공들은 중국 한족의 조상들이 아니라 바로 한민족의 조상, 동이 배달족이 그 문화의 주체 세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홍산 문화는 중국 문화의 원료를 넘어서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 문명의 원료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홍산 문화는 배달 결례가 중심이 되어 이룩한 문화로서 그 기반 위에서 단군 조선이 건국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면 천지 만물은 뿌리를 찾아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지구촌의 여러 문명도 그 시원 문명을 찾아 하나로 통일됩니다. 홍산 문화는 현 인류 문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 문화이자 시원 문명입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의 내용이 밝혀질수록 한민족의 뿌리 문화에 더욱 접근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와 문화의 진실을 알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홍산 문화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